안녕 목공 친구들, 목수 이미 모둠입니다. 이곳은 더하기 센터고요. 말하는 나무 공방입니다. 오늘부터 몇 차례 나누어 대패날 끌날 가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개념 정리입니다. 개념이라니 그런 게 필요한가 하실지도 모르지만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면 날 갈기가 즐거워지고 실수가 줄어듭니다. 간혹 치명적인 잘못을 반복하여 날을 새로 사야 하는 경우도 생기니까요. 제가 정리해드릴 날은 가구 제작에 가장 많이 쓰이는 평날입니다. 기본 개념은 서양날과 동양날이 대동소이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1. 무엇으로 날을 갈아야 하는가? 네, 답을 이미 아시죠? 숫돌입니다. 서양 목수들은 자연에서 나오는 기름 숫돌을 써왔습니다. 저는 기름 숫돌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은 서양에서도 물 숫돌을 더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물 숫돌도 자연석이 있지만 비쌉니다. 인공 물 숫돌은 마츠나가 사이 킹 시리즈가 가장 구하기 쉽고, 세라믹 물 숫돌은 샤프턴사의 인의 흑막 시리즈가 가장 구하기 쉽습니다. 인공 다이아몬드와 니켈이 도금된 다이아몬드 숫돌도 보급되고 있는데 주로 다른 숫돌의 면을 평탄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모든 숫돌은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친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사포도 100방처럼 면이 거친 게 있고 300에서 600방처럼 덜 거친 게 있잖아요. 숫돌도 그렇습니다. 목공용 날 연마에 쓰이는 숫돌은 보통 80방에서 12,000방까지 여러 단계로 나옵니다. 쓰는 숫돌이 고와질수록 날물도 더 예리해지는데, 목재를 절단할 정도로 예리해지려면 마감 숫돌인 4,000방에서 12,000방까지 갈아야 합니다. 그냥 아무 숫돌로 어느 정도 갈다 보면 날이 서지 않겠는가? 그런 기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친 숫돌에서 시작해 점점 고운 숫돌로 최소 2에서 4단계를 거쳐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 거침 등급의 숫돌 1개, 중간 등급의 숫돌 1개, 마감용 숫돌 1개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거침 등급은 80에서 400방 사이에서 고르면 됩니다. 고운 등급은 4,000방에서 12,000방 사이에서 고르고, 중간 등급은 800이나 1000방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됩니다. 이런 여러 숫돌 중에 누군가 제게 3개만 골라달라고 한다면 A. 600과 325방 양면 다이아몬드 숫돌 하나, B. 800방 인공 물숫돌 하나, C. 6000방 인공 물숫돌 하나, 이렇게 3개를 골라 드릴 겁니다. 10만원에서 22만원 정도면 이 3가지를 구비할 수 있습니다. 부담스럽다면 다이아몬드 숫돌 대신 거친 등급의 사포를 정반에 붙여 쓰거나 평평한 강철판을 주워다가 쓸 수도 있습니다. 1000과 600방 양면 숫돌은 B와 C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고, 날 연마가 빈번한 경우 세라믹 숫돌 4,000방을 추가하거나 물숫돌 8,000방을 추가하세요. 이 둘을 합친 4,000과 8,000방 양면 물숫돌도 있습니다. 10,000방이나 12,000방 숫돌도 나오고 있지만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저와 저 가까운 모구들은 6,000방에서도 믿을만한 광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이죠. 날 갈기는 사실상 간단한 것입니다. 거친 숫돌에서 갈고 중간 숫돌로 옮겨 갈고 고운 숫돌로 마무리하면 되는 거죠. 저는 이 3단계를 날 모양 잡기, 날 세우기, 광내기로 나누어 가르칩니다. 이런 개념은 날 연마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3단계가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며 기억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날 갈기는 G, H, P
이렇게 3단계만 거치면 되는 것입니다. 2. 언제까지 갈아야 하는가? 이제 막 날갈기를 배워가는 사람은 날을 갈 때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하지? 라는 속갯말을 드문드문 떠올리게 됩니다. 제대로 날을 갈고 있는지 미심쩍으라 다음 숫돌로 넘어갈 시점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저 질문은 다음 숫돌로 언제 넘어가지? 하는 질문, 또는 날이 다 갈렸는지 어떻게 확인하지? 하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날카로움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대강 지나치면 날 연마는 못하고 손가락만 연마하게 되거나 자신의 인내력만 연마하게 되거든요. 무엇이 날카로운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새로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자기 주도적인 해법을 내놓기도 어렵습니다. 목공은 끝이 없고 일은 일어나기 마련. 그러니 날카로움 또는 예리함의 실제를 보다 선명하게 이해해 봅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탁월한 호기심과 즐거운 상상 실험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재단기로 잘 재단한 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각자로 재어보면 시각적으로는 90도가 잘 맞지요. 요 모서리도 꽤 날카로운 듯한데요. 바로 이 면에 톱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 모서리를 날카롭다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네, 손으로 만지면 전체적으로 선이 아직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가 군데군데 빠졌기 때문에 온전하게 날카롭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줄질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면이 거칠어진 게 대범 보입니다. 아까 살펴본 요 모서리 선은 어떨까요? 이렇게 선이 잘게 부서져 있습니다. 돋보기로 확대해보면 톱질 실험과 마찬가지로 좁은 간격으로 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 날카롭다고는 할 수 없지요. 이제 사포질을 해볼까요? 사포질을 가급적 수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네, 안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톱질대와 비슷하게 모서리 선이 자잘자잘하게 부서져 있죠. 이 또한 날카로운 선은 아닙니다. 날카로운 정도는 사포질, 줄질, 톱질 순서겠죠. 다시 말해 면이 매끈할수록 두 면이 맞는 모서리는 더욱 날카롭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대패질을 해볼게요. 자, 됐습니다. 대패질은 사포질보다 훨씬 매끈한 면을 만들죠. 어떨까요? 제가 만져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날카롭네요. 제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날은 면이 매끈할수록 날카롭다. 그렇습니다. 지극히 단순한 얘기인데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해봅시다. 면과 면이 만나서 날이 되고 각각의 면은 완전하게 매끈해야 날이 날카롭다. 네, 바로 이것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다시 말해 날카로운 날은 완전에 가까운 평면과 완전에 가까운 평면이 서로 만났을 때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날 연마에 있어서 날카롭다는 말의 뜻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럼 내펜날이나 끌날을 날카롭게 갈기 위한 조건도 알게 되신 겁니다. 1. 한 면을 완전히 매끈하게 만든다. 2. 다른 한 면도 완전히 매끈하게 만든다. 3. 그 두 면이 서로 만나게끔 만든다. 이렇습니다. 간단한 이치입니다. 구입한 새 날을 꺼내보면 공장에서 제작될 때 생긴 빗살 무늬의 상처, 스크래치가 자글자글한 상태입니다. 좀 전에 나무 실험에서도 확인했듯 면에 생긴 상처는 곧 날 끝에 무딤을 증거합니다. 이 상태에서도 끌질, 대패질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잘 되지도 않고 재미도 없습니다. 면을 완전히 매끈하게 만든다는 것은 앞날과 뒷날에 있는 거친 자국들을
지워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매끈하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되는 걸까요? 손으로 만져봐서 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통 빛깔로 체크합니다. 숫돌은 각 방마다 강철면에 고유한 빛깔을 만들어냅니다. 거친 숫돌은 은색의 일정한 스크래치를, 800방 숫돌은 얇은 먹구름색을 나타내죠. 그 색이 갈고 있는 면에 고르게 나타나면 됩니다. 헌데 날 끝선까지 평탄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막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이 날을 한번 보세요. 요 끝 모서리에 아주 작은 은색이 보이시죠? 다른 면은 비슷한 색으로 고르게 되었는데 요 끝부분만 다른 색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사실상 아주 큰 문제죠. 이 부분까지 온전하게 지워내야 평탄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날 끝선까지 같은 빛깔이 가득 차게 되었는지 시각만으로 쉽게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방법이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일한 방법인데요. 바로 쇳동을 확인하는 것이죠. 쇳동은 보통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고 손끝으로 살짝 만져질 정도입니다. 날끝 바깥으로 쓸어내듯 가볍게 만져보면 까슬한 뭔가가 만져질 건데요. 그게 바로 저 혼자 쇳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미권 목수들은 이것을 와이어 엣지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거스럼이나 버라고 부르는데 위대한 세종대왕의 자손인 저는 쇳동이 가장 어울린다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 쇳동의 의미입니다. 나를 열심히 갈다 보면 어느 순간 쇳동이 만져진다. 이는 곧 두 면이 드디어 만나게 됐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갈다 보니 면의 끝선이 얇아져서 반대쪽으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반복해 볼까요? 언제까지 나를 갈아야 하나요? 첫째, 날 끝선까지 빛깔이 고르게 나올 때. 둘째, 날 끝선 반대쪽에 쇳동이 만져질 때. 다시 질문을 반복해 볼까요? 언제 다음 단계의 숫돌로 넘어가야 하나요? 네, 답은 동일합니다. 빛깔도 고르고 쇳동도 나오고. 일정한 빛깔은 날 끝선에서 최소 5mm 이상의 너비로 생성되어야 합니다. 끌은 1mm라도 생성되어야 하고요. 고운 숫돌까지 진행하고 나면 광택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광택을 거울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언제까지 갈아야 하는가 질문에 대해 흔히 거울이 될 때까지 미는겨 라고들 합니다. 이론적으로 말해서 거울면은 중요합니다. 거울면은 스크래치가 모두 사라졌다는 뜻이고 동시에 완벽하게 평평하게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빛깔과 쇳동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성취되어야 날이 서게 됩니다. 특히 쇳동은 두 면이 실제로 접점을 이뤘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각 단계의 숫돌마다 매번 확인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거친 숫돌에서 고운 숫돌로 넘어갈수록 쇳동의 질감도 점점 작고 부드러워집니다. 손에 묻은 연막가루를 물에 씻어내고 체크해야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쇳동이 날 끝선 모두에서 빈틈없이 느껴진 후에라야 다음 숫돌로 넘어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1시간을 갈아도 날이 서지 않습니다. 반짝반짝 거울이 되어도 쇳동이 안 생겼다면 날이 서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론은 이론이고 직접 해보기까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마라한 나무의 목공 강좌는 국내에서 가장 세밀한 내용을 전수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은 문을 두드려 보세요. 다음 주제는 빗면을 몇 도로 갈아야 할까? 지그 없이도 날을 잘 갈 수 있을까? 대패집 고치기, 이미 모든 시의 특별한 날갈기 등입니다.
일부 내용은 말하는 나무 홈페이지와 이미모든의 목공일기에만 게재됩니다. 목공은 끝이 없습니다. 늘 배웁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중 틀린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방법이 있을 때는 댓글로 또는 이메일로 알려주세요. 그럼 즐거운 목공. 안녕. 소환한테 배워가지고 다 받아. 화장 안 잡았더니. 아, 안 꺼졌네.